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통찰력을 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제러미 리프킨의 소유의 종말입니다. 이 책은 2001년에 우리나라에 출간되어 거의 20년이 넘은 책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는 접속의 시대에 펼쳐지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 등장하는 새로운 문화와 인간의 실존을 고민한 심도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고민해봐야 하는 이유는 20년 전 이미 유튜브, 페이스북, 애플, 우버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할 세상을 미리 설계했다는 것과 지금도 이 설계도에 따라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책은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세상의 설계도와 같은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의 일부분은 이미 다른 책에서 언급되어 익숙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거래의 발전, 외주 개념인 아웃소싱, 무형 자산의 중요성 등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천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자녀의 미래를 고민하던 앞으로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책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물적 재산이건 지적 재산이건 교환하기보다는 접속하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길을 걷다 보면 보이는 체인점 형식의 가게들입니다. 이런 가게들은 재료, 식당 직원, 테이블, 음식 기구와 같은 물리적인 요소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 음식을 만드는 비법, 재료 공급망, 가게 이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은 본사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즉, 프랜차이즈 가게 사장님은 본사에 돈을 내고 보이지 않는 가치에 접속을 하면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로 가장 성공한 맥도날드는 햄버거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브랜드에 접속할 권리를 각 매장에 팔아온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비단 음식점에서만 발생된 게 아닙니다. 신발로 유명한 나이키는 신발을 직접 만들지 않고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외주를 통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애플 스마트폰 역시 본사에서는 디자인과 설계, 마케팅 같은 것을 하고 제조는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누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소유하는 것이냐입니다.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동남아 공장, 애플 스마트폰을 조립하는 중국 공장, 우리는 여기에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인데요. 진정한 주인은 유형 자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개념, 아이디어, 운영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실질적 소유권자이라는 것입니다. 유형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저 접속을 통해서 무형의 자산을 이용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무형 자산을 가지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때 연결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허락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가 실제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기업과 개인이 더욱 많은 부와 권력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부동산, 화학, 철강 회사처럼 고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돈벌이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과 온갖 유형의 물리적 자산에 묶여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실제로 소유하지 않고도 무형의 자산을 통해 지배력을 가질 수 있고 많은 부를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유가 필요 없어진 소유의 종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에 문지기와 문화 중개자라는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문지기는 관문을 지날 때 통행료를 걷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지기들은 인터넷에도 존재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시청하고 있는 유튜브 역시 문지기 중 한 명입니다.
여러분은 유튜브라는 사이트나 앱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입장료가 무료인 듯 하지만 실제로 관문을 장악한 유튜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지기의 안내와 허락을 받아 문을 통과하면 그 안에는 문화 중개자라는 새로운 엘리트 계급이 있는데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있는 유튜버, 네이버에는 파워 블로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식과 창조성, 예술적 감수성과 기획력, 전문가적 식견, 마케팅과 안목 같은 무형 자산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수익을 만드는 집단입니다. 이들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무엇인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음식, 책, 여행, 게임의 경험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구매하기 전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검색하고 확인 후에 구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문지기와 문화중개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파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경험을 파는 것이 더욱 주목받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 혹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루는 책, 글, 영상입니다. 이들은 진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거나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뼈를 깎는 일을 하거나 혹은 투자를 통해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텐츠를 파는 문화 중개인이 더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대중문화 입구에 버티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지기와 문화 중개인이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도 할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문화적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야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부는 물리적 자본에서 나오기보다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나올 것입니다. 물론 재산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인데요. 몇 년 전 초등학생의 꿈 중 건물주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버와 같은 크리에이터가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진정한 자산은 물적 자본이 아니라 지적 자본이라는 세상의 변화를 아이들이 먼저 빠르게 읽어 나간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데카르트의 명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는 새로운 명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접속이 자신을 나타내는 의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좋은 의미는 가상 공간에서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좀 더 넓은 세계와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의미는 접속을 강요당하고 접속에 중독돼서 접속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과거에는 좋은 자동차 혹은 넓은 집과 같은 물질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이버 공간의 아이템, 레벨, 팔로워, 구독자 수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가상 공간의 나와 실제의 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둘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그렇지 못하다면 가상 공간의 내가 현실의 나를 삼켜버릴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접속의 기회가 없느냐 있느냐로 세상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속도가 세계 1위이지만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접속의 기회를 얻지 못해 다양한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와 다소 멀리 있는 문제이지만 지구촌 이론으로서 역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재료의 상품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여정이 이제
인간의 경험과 생활을 접속해 상품화하는 소유의 종말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진정 무엇을 소유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